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시스템 내부에서는 음수를 보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컴포넌트, 즉 보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뺄셈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뺄셈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수에는 아래 보수와 R-1의 보수와 아래 보수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진법의 예를 들면 1의 보수, R이 2니까 이진법의 경우에는 R이 2가 되겠고 십진법에 대해서는 R이 10이 되겠죠. 그래서 십진법에서는 9의 보수, 10의 보수가 존재하고 이진법에서는 1의 보수하고 2의 보수가 존재하겠죠.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1101.001에 대한 1의 보수를 구해라.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모든 자릿수를 모두 맞춰서 111.111에서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0, 00, 10, 110, 0010, 1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모든 자릿수 1에서 각 자릿수를 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더 쉽게 바꿔 이야기를 하면 1은 제로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고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고 0은 1로 바꾸고 그렇게 표현하면 1의 보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 1에서 각 자릿수를 뺀다. 바꿔 얘기하면 1은 제로로 제로는 1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히 얘기해서 1의 보수에다가 1의 보수의 최하위 비트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다. 최하위 비트에 1을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2의 보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2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릿수를 맞추어서 최상위 비트 MSB보다 한 자리 위의 자리를 1로 만들고 나머지 자리가 0인 이러한 숫자에서 우리가 보수를 구하고자 하는 이 숫자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나 1의 보수의 최하위 비트에 1을 더하는 의미나 같은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1의 보수는 모든 자리에 1에서 어떤 숫자를 빼면 되고 2의 보수는 여기에다가 2를 더한 값에다가 원래 숫자를 빼는 거니까 실제 결과는 2의 보수는 1의 보수보다 하나 더 큰 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라는 얘기는 최하위 비트에 1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n은 정수 부분의 자릿수, m은 소수 부분의 자릿수라고 했을 때 2의 보수는 2의 n승에서 n을 숫자를 빼면 되겠고 그 다음에 r-1의 보수라고 하면은 r의 n승에서 최하위 비트의 1을 뺀 놈에서 어떤 숫자를 빼면 r-1의 보수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십진수의 경우에는 9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r-1, 즉 9에서 각 자릿값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10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각 자릿수 999에다 1을 더한
놈 1빵빵빵에서 얘를 빼면 10의 보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R의 보수는 R-1의 보수에다가 최하위 비트에 1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성립하는 규칙은 보수를 구한 다음에 다시 보수를 취하면 원래 수로 복귀한다. 이게 보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수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3비트를 가지고 정수를 표현하자. 그럼 이와 같이 3개의 비트로 정수를 표현해 보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최상위 비트는 즉 최상위 비트 뭐라고 그랬죠? MSB는 뭐냐? 부호 비트다. 그래서 부호 비트가 만약에 0이면 양수 그리고 1이면 음수를 나타낸다라고 하자. 이 부호 비트의 의미를 알겠죠?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그래서 3비트를 정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수 이 테이블을 살펴보면 이 양수인 경우에는 모두 다 똑같아요. 양수인 경우에는 1번으로 표현하는 방식, 2번으로 표현하는 방식, 3번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경우에 양수인 경우는 똑같다. 그러니까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결국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음수를 부호와 절대치로 표현하느냐, 음수를 1의 보수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음수를 2의 보수로 표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제 쉽게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죠. 자, 플러스 0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부호와 절대치로 표현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호와 절대치로 표현하는 방법. 예를 들어 플러스 3이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3비트로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3이면 절대치가 얼마가 되겠어요? 1,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양수니까 부호 비트는 0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4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4는 이 절대값이 1 빵빵 1, 2, 4 플러스 4는 1빵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호 비트가 추가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니까 부호 비트는 0. 그래서 플러스 4를 표현하려면 4비트가 필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3비트로는 플러스 4를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비트로 표현 가능한 최대 범위는 최대 양수는 플러스 3이 되겠죠. 플러스 4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은 역시 절대값은 1이 되겠고 3이 되겠고 부호가 이번에 음수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11로 마이너스 3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럼 마이너스 2는 절대치는 2니까 10. 그 다음에 부호는 음수니까 1. 그래서 110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표현 가능할까요? 4는 절대치로 100. 부호는 음수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를 표현하려면 마이너스 4를 부호와 절대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려면 최소한 4비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3비트로는 마이너스 4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부호와 절대치로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의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자, 아까 양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똑같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구할까요? 마이너스 1은 보수는 우리가 보수를 소개를 할 때 보수는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구한 걸까요? 얘는 요 플러스 1을 1의 보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0이 되겠죠. 001이니까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면 11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0이면 플러스 0은 000이니까 마이너스 0은 1의 보수를 취해주면 111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3이 011이니까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1의 보수를 취해주면 100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 100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00으로부터 100이 3비트로 정수를 표현한다고 그랬을 때 100은 10진수로 얼마일까? 10진수로 얼마일까? 쉽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 10진수를 구하는 방법은 추상위 비트가 1이니까 음수구나,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얘의 절대값은 얼마일까? 절대값은 얘를 보수를 취해주면 되겠다. 이거 1의 보수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0, 1,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뭘 설명했냐면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했을 때 얘가 10진수로 얼마냐 가 궁금할 텐데, 얘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비트가 1이니까 음수이고 절대값은 다시 보수를 취해주면 절대값이 나오니까 0, 1, 1,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왜냐하면 얘를 절대값을 취해주면 요 크기 양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보수에 보수를 취해주면 양의 값을 취할 수 있다. 어떤 수 x에 대해서 보수를 취해준 다음에 다시 보수를 취해주면 이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 경우에는 절대값만 취할 수 있으니까 이 음수에 대한 10진수를 구하는 방법은 음수인 경우에는 보호비트가 1이면 마이너스고 절대값은 보수를 한번 취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이해 보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손쉽게 구하는 방법은 1의 보수에다가 2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다시 2를 더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2인 경우에는 010이죠. 근데 얘에 대한 1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1의 보수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을 더하면 0, 1,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2의 보수가 되겠다. 그래서 플러스 2인 경우 2의 보수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2 값을 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 얘에 대한 2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을 겪어보면 두 단계를 거치게 되겠네요. 1의 보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최하위 비트에 2를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구하는데, 이건 또 복잡하다.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11 0110 얘에 대한 2의 보수를 구하라.
얘에 대한 이해 보수를 구하라. 물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1의 보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최하위 때 1을 더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 보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주어진 수의 최하위 비트, 즉 LSB 비트부터 트레이스를 쫙 합니다. 추적을 합니다. 스캔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스캔을 해서 뭘 찾냐면 최초의 1을 찾습니다. 최초의 1이 뭐죠? 얘죠. 최초의 1이 얘죠. 최초의 1까지는 그대로 적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 1이 되겠죠. 최초의 1까지는 그대로 적어주고 나머지 비트에 대해서는 다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이해 보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시다. 이해 보수를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 최하위 비트부터 쭉 스캔을 해서 최초의 1을 찾는다. 최초의 1까지는 그대로 적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뒤집어주면 된다. 1은 0으로 0을 1로 뒤집어주면 된다. 예를 들어보죠. 플러스 3은 이렇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이해 보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3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초의 1을 찾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되겠죠? 1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다 바꿔주면 101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에 대한 음수의 표현, 이해 보수를 이용한 마이너스 3에 대한 이해 보수, 플러스 3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3을 구하면 101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인 경우에는 플러스 0은 0이죠. 얘에 대한 이해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쭉 트레이스를 해야 1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적어줘야 되는데 000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도 000입니다. 또는 얘에 대한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1을 더하면 1000. 근데 표현 가능한 수는 몇 비트냐면 3비트. 따라 3비트는 빵빵빵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해 보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의 표현이 같다. 그러나 부호와 절대치 표현 방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0을 표현하면 플러스 0과 틀리다. 1의 보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0을 표현하면 플러스 0과 표현이 틀리다. 그러나 2의 보수를 이용하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의 표현이 유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비트로 표현 가능한 정보의 개수는 모두 몇 개? 2의 3승계, 즉 8개인데 지금 코드가 몇 개가 사용됐어요? 하나, 둘, 셋, 넷, 000 똑같은 거니까 5, 6, 7개가 표현됐죠. 나머지 하나가 사용이 안 됐어요. 걔는 뭐냐면 일방방입니다. 일방방은 10진수는 얼마일까요? 1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절대값은 2의 보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2의 보수는 그대로 00.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부하 절대치로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1의 보수를 이용해서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3까지. 그 다음에 2의 보수를 이용해서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3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특별하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 표현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당연히 이해 보수를 이용한 표현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의 표현이 유일하다 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 보수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게 되면 전체 표현 가능한 수의 개수는 부하 절대치는 7개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고 1의 보수는 7개, 2의 보수를 이용하면 8개의 정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 정수를 하나 더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비트를 이용해서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만약에 3이 아니라 n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3은 마이너스 2에 n이 3인 경우니까 3 마이너스 2의 자승이니까 2의 3승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의 3승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의 3승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비트인 경우에는 3을 n으로 바꾸면 되겠죠. 3을 n으로 바꾸면 되겠다. 자, 이 경우에는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2의 3승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2의 3승 마이너스 1까지. 따라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n비트로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는 표현할 수 있는 정수의 범위는 2의 n-1 1부터 2의 n-1 1까지. 또 2의 보수를 이용하면 2의 n-1승부터 2의 플러스 2의 n-1 1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4비트로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비트로 표현 가능한 정수의 범위, 부호와 절대값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경우, 1의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하는 경우,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하는 경우, 제가 미리 슬라이드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빈칸을 채워보기 바랍니다. 자, 정수의 표현 방법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부호와 절대치로 음수를 표현하는 경우, 1의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하는 경우,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하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자, 3비트로 표현 가능한 경우, 방금 알아봤다시피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7부터 플러스 4비트의 경우가 되겠네요. 4비트의 경우가 되겠네요. 4비트로 표현하면 아까 3비트로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3까지 표현했었죠. 그래서 n이 3인 경우에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 n이 4일 경우. 그러니까 3비트로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4비트로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들이 가끔 정보처리기사 시험 문제나 이런데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수를 표현한 수의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또는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가 각종 기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마이너스 3비트로 수를 표현하면 모두 몇 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7개. 즉 2의 n승 마이너스 1개의 수를 표현할 수 있다. 1의 보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2의 보수를 이용해서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는, 수의 개수는 2의 n승계다. 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호와 절대치와 1의 보수를 이용한 경우 0의 표현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의 표현이 다르다.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의 표현이 다르다. 그러나 2의 보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0의 표현이 유일하다.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의 표현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수의 개수가 부호와 절대치 또는 1의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보다 표현할 수 있는 수의 개수가 하나 더 많다 하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내부에서도 음수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어요? 당연히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PC 내부에서도 음수는 2의 보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부하절대치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1의 보수를 이용하는 경우, 2의 보수를 이용하는 경우, 뺄셈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2의 보수를 이용하면 뺄셈 시 오직 한 번만 연산을 수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부하절대치를 이용하면 뺄셈 장치가 따로 필요하다. 왜냐면 얘는 보수 체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뺄셈 전용 어떤 하드웨어랄지 뺄셈 전용 어떤 모듈이 따로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나 보수를 이용하는 경우 뺄셈을 우리가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의 보수를 이용하면 뺄셈 시 최대 2의 연산을 수행하고, 잠시 후에 알아보겠어요. 그러나 2의 보수를 이용하면 뺄셈 시 최대 1의 연산만 수행하면 된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2의 보수를 이용하면 이러한 장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대부분의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사용한다. 2의 보수 체계를 사용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2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하고 1의 보수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명을 해야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자, 십진수인 경우요. 자, 1의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하기를 정수를 표현하는데 6비트를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23-17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보기도 하고, 결과는 양수겠죠. 그 다음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한번 빼보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23에 대한 이진수는 여러분들이 진법 변환을 통해서 다 배웠다시피 23을 이진수 6비트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7을 6비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17을 6비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 23을 6비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A-B, A-B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뺄셈을 수행하는데 제목이 뭐예요? 보수를 이용하자. 보수를 이용하는데 어떤 보수? 1의 보수를 사용하자. 즉 A-B를 어떻게 A- 똑같은 경우인데 A-B를 하고 싶다. A-B를 하고 싶다. 이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거랑 같은 문제죠. 그렇죠. 이 얘기는 또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B의 보수. 마이너스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B가 양수라고 했을 때 B에 대한 보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B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A에서 B를 빼는 거나 A에서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거나 A에서 B의 보수를 더하는 거나 같은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A에서 B를 빼고 싶어요. A에서 B를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A는 그대로, 그 다음에 B에 대한 보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근데 1의 보수를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1의 보수를 취해주면 011, 0111, 01이 되겠네요. 0111, 01 더하자. 1제로 더하면 1이 되고, 올림수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011 더하면 0이 되고, 올림수가 1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111 더하면 1이 되고, 올림수가 1이 되고, 올라가는 수가. 101 더하면 결과는 0이 되고, 올림수는 1이 되고, 110 더하면 결과는 0이 되고, 올림수는 1이 되고, 101을 더하면 결과는 0이 되고, 올림수는 1이 되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겠네요. 방금 제가 올림수라는 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올림수인데, 한글로 얘기하면 올림수인데, 앞으로는 올림수란 말 대신에 캐리란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캐리란 뭐냐면
바로 전 스테이지에서 더한 값이 있을 텐데, 더한 값이 있고 올라가는 이 올림수가 있을 텐데, 여기 올라가는 요 수들을 우리가 캐리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의 보수를 이용해서 a 플러스 a 마이너스 b를 어떻게 연산을 했냐면 a에다가 b에 대한 보수를 더했어요. 더했는데 우리가 6비트를 사용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6비트를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표현되는 비트는 요 결과값은 6비트가 되겠고, 캐리가 발생했어요. 최상위 비트에서 요 캐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캐리는 최하위 비트에 더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0, 캐리 1이 발생했죠. 10, 1, 1, 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니까 10진수로 6이 됐네요. 그래서 10진수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23에서 17 빼면 6 맞게 됐네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a-b를 a 플러스 b에 대한 보수를 더해준다. 근데 최상위 비트에 캐리가 발생하면 이 캐리를 최하위 비트에 더해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의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하면 최대 2회 연산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보수를 이용해서 덧셈 연산을 한번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캐리가 발생할 경우에 또 연산을 또 한 번 수행하죠. 그러니까 토탈 최대 2회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경우, 이번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경우, 즉 음수가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7에 대한 이진수는 이렇고요. 23에 대한 이진수는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변환한다고요? 여기 17을 그대로 더하고 23을 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3을 더하자. 그러면 23에 대한 우리는 1의 보수를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1의 보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3에 대한 1의 보수 0, 0, 0, 0, 0, 1, 0, 1 0, 0, 0, 1, 0, 1 이렇게 되게 됐네요. 자,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 0, 0, 1, 1 요게 결과예요. 요 자체가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궁금하죠. 111, 001이 10진수로 얼마냐? 궁금하죠. 그러니까 여기 최상위 비트는 우리가 뭘 사용한다고? 사인 비트, 부호 비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얘 절대치는 얘 보수를 취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1의 보수를 이용했으니까 1의 보수를 구해보면 0, 1, 1, 0, 0, 0 그래서 마이너스 6이네요. 그렇죠? 자, 1의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상위 비트에서 캐리가 그러니까 최상위 비트에서 이 캐리가 발생하면 최하위 비트에 더해준다 하는 것만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의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해 보자. 자, 23-17 똑같죠? 23-7 23-17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23에다가 즉 a-b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 주면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해주자. 얘랑 얘랑의 관계는 무슨 관계? 보수 관계죠. 얘 2의 보수는 어떻게 돼요? 최초의 1을 찾아라. 1이고 그 다음에 얘네를 다 바꿔주면 되니까 11101, 11101 이렇게 됐죠. 자, 더해봅시다. 110 캐리 1 발생하고 111 결과는 1 캐리 발생하고 111 결과는 1 캐리 발생하고 101 결과는 0 캐리 발생하고 110 결과는 0 캐리 1 발생하고 101 결과는 0이고 캐리는 1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2의 보수를 이용한 경우는 결과는 얘만 취하면 된다. 최상위 비트에 캐리가 발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무시하면 된다. 연산 필요 없다. 무시하면 된다. 우리가 정수를 변하는데 6비트를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연산 결과 요 하위 6비트만 취해주면 되겠다. 하위 6비트만 취한다는 얘기는 얘를 무시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따라서 1의 보수를 이용해서 이용할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요 캐리가 발생하면 최하위 비트에 더해졌죠? 그러나 2의 보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요 캐리가 발생할 경우 얘를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연산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음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1의 보수랑 똑같습니다. 즉 아까 얘기했죠. A에서 B를 뺀다는 얘기는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A에 대한 2의 보수. 최초 A를 찾고 그대로 최초 1까지는 그대로 적어주고 0은 1로 1은 제로로 1은 제로로 0은 1로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더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결과야.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죠. 111, 01, 6비트로 저장이 됩니다. 얘는 10진수로 얼마죠? 5비트가 1이니까 마이너스고 얘 절대값은 얘 2의 보수를 취해주면 되겠지. 2의 보수는 어떻게 취해줍니까? 최초의 1까지는 그대로 적어주고 얘가 최초의 1이죠. 그 다음에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1의 보수하고 2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을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어떤 게 더 간단하게 어떤 방식이 간단하게 뺄셈을 수행할 수 있죠? 당연히 2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 방식이 훨씬 더 쉽다. 따라서 2의 보수 체계를 사용하면 뺄셈할 경우에도 손쉽게 오직 1회의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진수를 어떤 코드로 표현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0진수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0부터 얼마까지죠? 9까지죠. 0부터 9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0부터 9까지 즉 10개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3비트로 표현 가능한 정보의 개수는 2의 3승, 즉 8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4비트로 표현 가능한 정보의 개수는 2의 4승, 16개. 따라서 0부터 9까지 10개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비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10진수 0부터 9까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BCD 코드, 84, -2, -1 코드, 2421 코드 또는 631 -1 코드, 심지어는 둘레에서 7비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5043210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10진수 0부터 9 한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비트를 사용할 거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들이 요 각각의 자릿수가 어떤 자리값, 즉 웨이트를 갖고 있으면 자리값, 웨이트를 갖고 있으면 웨이티드 코드, 웨이트가 없으면 non weighted 코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보수 코드, self complementary 코드. 이건 뭐냐면 10진수의 경우 우리가 이제 0부터 9까지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수 그러면 우리가 보통 R-1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보수 코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10진수에서의 보수 관계, 여기는 그냥 보수라고 그랬으니까 10진수에서는 0부터 9까지 사용한다고 그랬죠. 0부터 9까지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10진수에서의 보수 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2하고 8하고 0하고 9하고 뭐 2하고 7하고 3하고 6하고 4하고 5하고는 서로 R-1의 보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보수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진수에서의 보수 관계가 예를 들어서 2를 뭐 코드로 나타내면 4비트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8을 표현하면 4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10진수에서의 보수 관계가 성립하면 이 코드에서도 역시 보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 코드는 자기 보수 코드
코드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 자체로부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코드, 이걸 오류 검출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송수신 할 텐데, 내가 어떤 정보를 보냈는데 수신 측에서 받아보니까 수신 측에서 받아본 이 코드 내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오류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코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 수 있는 코드, 이걸 우리가 오류 검출 코드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비해서 오류 정정 코드, 오류 검출 코드는 오류를 디텍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송신 측에서 이런 정보를 보냈는데 수신 측에서 받았어요. 근데 송신 측에서 보낸 정보랑 다르다. 그럼 오류가 있는 거겠죠? 오류의 유무만 확인할 수 있는 코드, 이게 오류 검출 코드. 오류 정정 코드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뿐만 아니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춘 코드, 이거를 우리가 오류 정정 코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CD 코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BCD 코드를 소개를 하겠는데요. BCD는 바이너리 코디드 디시멀, 따라서 이진화 십진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는 841 코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10진수 한 자리, 즉 0에서 9까지를 4비트로 표현하는데, 10진수 한 자리를 4비트로 표현하는데 각각의 웨이트가 1, 2, 4, 8을 갖는 4비트로 표현하는 코드, 이게 바로 BCD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1979, 1979라는 10진수에 대해서 BCD 코드로 표현을 해보자. 자, 1979니까 얘를 4비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001이 되겠죠? 9를 4비트로 표현하면 1001이 되겠습니다. 자, 7을 4비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어요? 0111이 되고, 9를 4비트로 표현하면 1001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BCD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79를 바이너리 코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979는 1110, 0111, 011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1979를 계속 2로 나눠서 목하고 나머지, 다시 2로 나눠서 목하고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이 나머지들을 거꾸로 적어주면 이러한 이진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따라서 BCD 코드하고 이진수는 당연히 비교를 해보면 틀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진수는 이미 알고 있겠고, BCD 코드는 기계적으로 어떤 10진수가 있을 때, 이런 10진수가 있을 때, 요 한 자리를, 10진수 한 자리를 기계적으로 4비트로 표현한 코드, 이게 바로 BCD 코드가 되겠어요. 이 두 개의 코드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몇 비트가 사용됐습니까? 자릿수 곱하기 4니까 4, 4, 16비트가 사용됐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비트면 충분하겠네요. 얘는 10비트로 충분히 1679, 1979를 표현했고, BCD는 16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릿수의 비트수의 낭비가 BCD 코드에는 이진수에 비해서 자릿수의 낭비가 좀 심하겠죠. 자릿수의 낭비는 심하다.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장점은 뭐냐? 이 코드로부터 직접 10진수를 금방 해독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는 앞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해독하다, 디코딩. 이러한 이진수로부터 10진수를 금방 유도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0001은 1이고 1001은 9고 0111은 7이고 1001은 9니까 1979를 금방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진수는 얘를 10진수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곱하기 2의 0승, 1 곱하기 2의 1승, 1 곱하기 2의 3승, 1 곱하기 2의 4승, 플러스 2의 5승, 플러스 2의 7승, 플러스 2의 8승, 플러스 2의 9승. 이런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야지 1979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BCD 코드도 비트 수의 낭비는 이진수에 비해서 많으나 디코딩이 용이하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S3 코드. XS3 코드. XS란 말은 초과의 의미니까 3초과 코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3초과 코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10진수에 3을 초과한 수를 코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10진수에 3을 더한 수를 어떤 부호로 만드는 코드를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1979를 XS3 코드로 표현해보자. 그럼 2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1에다 얼마를 더해요? 3을 더하면 4니까 이렇게 되고 9에다가 3을 더하면 12니까 12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7에다 3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이니까 1010이 되고 9에다가 3을 더하면 12니까 1100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XS3 코드를 사용하느냐? 무슨 이유로 3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하느냐?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러느냐? 얘는 자기 보수 코드의 특성을 갖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수 관계가 있는 게 뭐가 있죠? 2하고 9는 10진수에서의 아니죠. 2라고 8를 생각해 봅시다. 2를 XS3 코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을 더하니까 4니까 0100이 되고 8은 3을 더하면 11이니까 11에 대한 코드는 1248 101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0진수에서의 보수 관계가 성립하면 이 XS3 코드에서도 보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또 하나 해볼까요? 2하고 7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에다가 3을 더하면 5니까 5를 XS3 코드로 표현하면 0101이 되고 7에다가 3을 더하면 10이니까 10을 XS3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즉 10진수에서 2의 보수 관계가 성립하는데 XS3 코드에서도 보수 관계가 성립하죠. 그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는 간단히 그냥 보수. 그러면 R-1의 보수를 의미한다. 즉 이진수에서는 1의 보수를 의미한다. 즉 1의 보수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XS3 코드는 Self Complementary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XS3 코드를 고안해 낸 것이죠. 자, 에러 디텍션 코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에러 디텍션 코드는 뭐라고 그랬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출만 가능한 코드다. 예를 들어서 얘는 오류는 정정할 수는 없지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는 코드. 이걸 우리가 에러 디텍션 코드 또는 오류 검출 코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류 검출에 가장 쉽게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면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페리티 비트. 예를 들어서 요게 데이터가 되겠어요. 데이터는 몇 비트를 사용하고 있죠? 이 코드는 5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를 한 비트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했어요. 하나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했어요. 근데 페리티 비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드 페리티하고 이븐 페리티, 즉 홀수 페리티 그리고 짝수 페리티가 있습니다. 홀수 페리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데이터하고 페리티 비트를 모두 다 포함해서 전체 1의 개수가 홀수다. 이븐 페리티는 뭐냐면 이 데이터하고 페리티 비트를 포함해서 전체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는 게 사용하는 비트, 이게 바로 이븐 페리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가정하기를 우리는 이븐 페리티를 사용합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2분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는 5비트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10011이다. 그러면 이 페리티 비트는 얼마여야 되죠? 여기 1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3개는 홀수니까 짝수 페리티를 사용하려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반드시 1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페리티 비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송을 했어요. 전송을 했는데 수신 측에서 받아보니까 이렇다. 수신 측에서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보낼 때는 여기가 0이었는데 어떻게 뭐 잡음이나 뭐 기타 등등에 의해서 이게 1로 바뀌었죠?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전체 1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체 1의 개수가 5개니까 우리는 짝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체 1의 개수가 5개야. 홀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코드 내에는 오류가 있구나. 이렇게 오류를 디텍션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에러를 손쉽게 디텍션, 검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해밍 코드의 경우인데요. 해밍 코드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통신 이론 시간이나 기타 전공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뿐만이 아니라 수정까지도 가능한 코드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페리티 비트가 요 3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몇 비트예요?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페리티 비트는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이렇게 생성합니다. 페리티 비트는 이렇게 생성한다. 즉 이것은 뭐냐면 이 연산자는 뭐냐면 익스크루시브 5와 연산자인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전체 1의 개수가 홀수면 1이고 짝수면 0이 되게 하는 자 357의 익스크루시브 5와 357에 포함된 1의 개수는 몇 개예요? 짝수니까 0이 되겠죠. 익스크루시브 5와 연산은 자 익스크루시브 5와 연산자는 어떤 연산자라고요? 1의 개수가 홀수이면 1을 출력합니다. 연산 결과는 1이다는 얘기예요. 357 더해서 1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0이고 P2는 367에 익스크루시브 5와 연산을 했어요. 367 1의 개수가 짝수니까 0이 되고 자 P4는 567번째 연산을 하니까 1의 개수가 홀수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밍 코드의 경우는 이와 같이 페리티 비트를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홀수일 때 1을 출력하니까 짝수 페리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코드를 수신축으로 전송을 했어요. 수신축으로 전송을 했더니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어디가 오류가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여기가 오류가 있구나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오류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C1, C2, C3 비트 수가 모두 7개니까 이 자릿수를 알아내려면 몇 비트가 필요하냐면 이와 같이 최소한 3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57을 익스크루시브화 했어요. 1357 1의 개수가 3개니까 1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2367을 익스크루시브화 했어요. 1의 개수가 2367 1의 개수가 짝수니까 0이고 4567을 익스크루시브화 했어요. 1101 1의 개수가 홀수니까 1이고 따라서 우리가 C1, C2를 적어보면 101 101은 10진수로 5 따라서 요 5번째 비트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이 해밍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해밍 코드를 이용해서 해밍 코드는 특징이 페리티 비트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데
오리지널 데이터에다가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송신을 하는데 수신 측에서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출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류의 위치를 직접 찾아서 코렉션, 수정까지도 가능한 코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밍 코드의 경우에는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페리티 비트를 여러 개를 추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가 n비트일 경우에 페리티 비트는 몇 비트를 최소한 몇 비트를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명은 직접 해보시고 결과만을 제가 소개를 하게 되면 데이터 비트가 2에서 4비트면 페리티 비트는 3개가 최소한 3비트가 필요하다. 데이터 비트가 12에서 26비트면 페리티 비트는 5개가 필요하다. 데이터 비트가 58에서 120개 120비트라고 하면 페리티 비트는 최소한 7개가 필요하다. 증명은 제가 따로 이렇게 이 슬라이드에 증명을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증명을 이해하는 것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